4월 하순이나 5월 초중순에는 고추를 거의 다 심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웃비료를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협찬으로 받은 꽤 괜찮은 웃비료 제품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첫 추비는 고추 정식 후 20일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냉해로 고추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고추 사진입니다. 심은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고추가 제대로 크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잎은 떨어지고 고추 줄기는 검게 변했습니다. 5월 초순 뜻하지 않게 기온이 며칠간 아주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추는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꾹꾹 참았다가 5월 10일이 넘어서 심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일찍 심고 나서 급한 마음에 또 하나의 우를 범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뿌리는 정상적으로 활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빨리 크라고 여기에 웃비료를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강력한 웃비료를 비실대는 고추 뿌리가 빨아들이다 오히려 비료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상해서 오히려 성장이 느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같이 예기치 않게 5월 봄추위로 냉해를 입은 고추는 심은 지 15일에서 20일 후 첫 추비를 한다라는 그 정석적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선은 고추에 웃비료를 주지 말고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첫 추비를 하도록 합니다. 뿌리가 잘 나왔는지는 고추를 뽑아보면 알 수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따라서 방아다리가 벌어지고 곁순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곁순이 나오지 않으면 뿌리도 아직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첫 추비는 곁순이 적어도 5에서 10cm 정도는 나왔을 때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고추는 반드시 추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땅속 덩이줄기에서 자라는 감자를 포함해서 가지, 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 모두는 대표적인 가지과 작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가지과 채소는 모두가 한결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작물인데요. 그만큼 거름과 다양한 성분의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밭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퇴비를 넣고 밑비료도 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 채소들은 그런 기초 비료만 가지고는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양분 고갈에 따라 웃비료를 필수로 주어야 합니다. 웃비료로는 보통 NK 비료를 사용합니다. 복합 비료는 비료의 3요소, 즉 질소, 인산, 칼리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NK 비료는 인산이 빠진 비료를 말합니다. 복합 비료밖에 없다면 그걸 추비료 주시면 되고 없을 경우에만 NK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인산이 빠진 NK만을 웃비료에 사용하는 이유는 인산은 물에도 잘 녹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른봄 맛깔기 할 때 복합 비료를 뿌려 놓으면 그 속에 포함된 인산은 가을까지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시중에는 추비용으로 NK 비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은 같은 NK라 하더라도 좀 더 세분화되고 작물의 흡수가 잘 되는 특화한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고추 추비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맘때 멀티라는 비료입니다. 이 제품은 NK를 기본으로 마그네슘, 유황, 그리고 6대 미량 요소들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습니다. 멀티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고추를 비롯해서 각종 작물 추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맞춤형 비료입니다. 고추는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하는 작물이기에 각 생육 단계에서 필요한 양분을 얼마나 골고루 공급해 주느냐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양분이 부족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과 줄기가 늦게 자라고 꽃수가 줄어들어서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칼리가 부족하면 열매가 크지 않고 단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 또한 떨어집니다. 고추 생육 초기에 칼슘이 부족하면 잎 끝에서부터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달린 고추 끝이 검게 썩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는 잎 안쪽에서부터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붕수가 부족하면 꽃과 열매가 떨어지고 기형과가 발생을 합니다. 생육 초기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때를 잘 맞춰서 균형 잡힌 웃거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맘때 멀티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웃거름 전용 비료인데요.
이 제품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맘때 멀티는 물에 잘 녹는 그 100% 수용성이어서 비료 투입 후 유익한 성분들이 아주 빠르게 작물 뿌리에 전달됩니다. 둘째, 질소가 18%, 칼리가 12%, 유황이 13%, 고토와 6대 미량 요소, 수용성 유기물과 식물성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이맘때 멀티에는 유황 성분이 13%나 들어있습니다. 수확했을 때 품질이 우수하고 맛과 향이 좋아지고 수량 또한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이맘때 멀티 제품은 시중에 파는 일반 NK에 비해서 2분의 1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효율성이 아주 높은 수용성 비료입니다. 밭작물, 특용작물, 과일나무 등 모든 작물 추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들자면 고추에 꼭 필요한 칼슘과 붕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멀티를 사면 두배업 칼붕이라는 제품을 함께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배업 칼붕은 고추에 꼭 필요한 칼슘과 붕소는 물론 칼리, 마그네슘, 6대 미량 요소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사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정상이 아니라서 예외적이긴 하지만 통상 1차 시비는 정식 후 20일쯤 지난 시점에 합니다. 모종과 모종 사이에 구멍을 내고 비료 한 스푼을 넣어주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2차 시비는 다시 20일이 지난 후 동일한 양과 방법으로 합니다. 3, 4차 역시 동일하게 각각 20일이 지난 후에 추비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뿌리들이 고랑 아래까지 많이 퍼진 상태라 주로 고랑에 살포를 합니다. 그러나 밭이 크지 않다면 1, 2차와 동일하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두배역 칼붕은 주로 옆면 시비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물 한 말에 칼붕 20g을 타서 시비를 합니다. 오늘은 고추 추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농사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좋은 비료 하나를 찾는 것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저도 우비료용으로 이것저것 찾던 중에 이 제품을 협찬으로 받았는데요. 수년간 사용하신 분들 평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직 고추 추비용 비료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이 웃고름 전용 비료를 한 번쯤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